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맘때면 대학가들마다 개학과 입학으로 한창 활기를 띨 때인데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사정이 그러지 못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현실. 오늘은 지방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해법들을 다각도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한동대학교 방청록 기획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방청록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입니다.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0년 이후 대구 경북에선 대학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지방대 위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대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2023학년도 정시 모집을 진행한 전국 188개 대학 중에 통상 미달로 취급하는 경쟁률 3대 1을 믿던 대학 68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달 대학의 87%,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방대였다고 합니다. 원인 중에 하나를 학령 인구 감소로 꼽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감소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고3과 졸업생 등 대학에 가는 자원을 교육부에선 대입 가능 자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만큼 매년 대학에 갈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교육부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 숫자가 대학 입학 정원인 49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이 48만 명대였거든요. 근데 이 하락세가 이어져서 내년에는 37만 명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 뽑는 숫자보다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 대학에 갈 학생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이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이 상황이 좀 나아질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건데요. 일단 교육부의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는 40만 명대 이상을 또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학교육연구소라는 곳의 조사에 따르면 20만 명대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가 나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영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시다 보니까 지방대의 위기를 체감을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험담이나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입시 이야기를 결국 해야겠죠. 앞에서도 자료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예상된 일이었긴 합니다.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예상이 됐는데요. 체감했던 건 아마 2021학년도 입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충원을 대부분 한다. 저희 이제 경남대학교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21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무엇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냐면 추가 모집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에 처음 좀 충격적으로 이제 추가까지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과 관점에서도 볼 때 기존에 그래도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학과들 혹은 이제 다른 공학 계열에서도 여러 학과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학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었고 결과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좀 맞이했던 것 같고요. 어떤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 미리 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싶어서 일선 고등학교 나가면서 설명회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치 영업사원 된 것처럼 교수가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그 정도 어려움에 처한 학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대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님, 사실 한동대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이 그 신입생 충원율 100%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저희들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입생 모집은 다 하고 있지만 최근에 그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령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더불어서 지방대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매년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된 이유, 이 과정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남구민 큐레이터가 준비하셨죠? 네, 지방대 위기의 과정을 보면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오늘날처럼 누구나 대학을 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였습니다. 한국은 80년대를 거치면서 너무 빨리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대학교가 늘어나는 일이 된 겁니다. 이 계기를 교육계에선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거를 통과시키면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말이 어려워서 풀어드리면 그전까지는 대학을 만들 때 굉장히 엄격한 절차 그리고 행정 허가가 필요했는데 이때부터는 적절한 땅과 재산 그리고 건물, 교사만 갖춘다면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정책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이 정책 여파가 굉장했는데요. 1995년에 고등교육기관이 한 304개였는데 이게 불과 5년 만에 45개가 늘어나는 급증을 한 겁니다. 물론 경제 발전에 따라서 대학 공급이 늘어나야 되고 대학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이 대학이라는 게 한 번 생기고 나면 사라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게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가격을 낮춘다거나 발주를 중단한다거나 할 수가 있지만 이 대학은 한 번 생기면 지역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소속된 구성원도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지방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에서 경북대로 편입한 장은아입니다. 지방사립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사실 취업이 되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말하면 편입한 이유가 학교 이름? 네, 그 네임 밸류도 솔직히 제가 편입한 이유에 없지는 않아요. 원래 사실 경북대 위상이 그래도 인서울에 있는 학교보다는 그래도 위상이 좀 높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오히려 수도권으로 다들 집중해서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좀 격차가 더 심해져서 저희 학교도 이제 보면 옛날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서울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아서 준비한 친구들 몇 명 본 적은 있어요. 작년까지 코로나여서 비대면 수업하면서 반수하는 친구들이 좀 증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큰 회사 들어가려면 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이제 대학을 안 본다고 하기는 한데 대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대외 활동의 수준이나 연계되는 회사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서 결국엔 대외 활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이 나왔는지를 그 면접관들이 안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높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채용형 인턴이라던가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인서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대외 활동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하고 그런 정보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좀 뒤처지지 않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에서 만나본 것처럼요. 지역 거점 공립대인 경북대도 사실 예전의 위상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취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고민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정책적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님, 사실 기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아쉬운 점들이나 문제점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그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대학이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사실 그 대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 결국은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동력을 한편으로 찾기가 쉽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혹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인프라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격차가 계속 커지게 되는 결과로 좀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 대학에 대한 지원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어서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마련될 때 아마 지역의 대학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에도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 취업에 대한 고민을 우리 학생들도 이야기했는데요. 양순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의 일자리, 노동시장이라고 하죠. 이게 지방의 대학 경쟁력과 관련성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큽니다. 이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을 유치하고 싶고 지역의 대학을 나온 인재들을 많이 쓰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될 때는 뭐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은 정책들은 많이 하는데요. 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성의 일자리고요.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는 게 지방에서 여성 청년들이 떠나고 뒤이어서 이제 남성들이 떠나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사실은 또 그러면 지자체들도 지금 여성 일자리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일자리들은 이 노동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에 의하면 핑크 칼라 잡입니다. 핑크 칼라 잡은 돌봄 일자리거나 불안정하거나 뭔가 그런 일자리들인 거죠. 예컨대 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경력단절 여성들,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다시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들이 많을 뿐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정책들은 부족하고요. 지방대 여학생들이 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하다 보면 공부 열심히 하고 다시 또 떠나게 되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일자리 자체가 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악순환을 좀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말고 학교 이미지, 지방대라는 이미지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능력이 좀 낮다, 혹은 열정이 없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는 왜 생겨났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겪어본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지도 이야기를 해주시겠을까요? 근데 저는 그게 지방대생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방대생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열패감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성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노동시장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뭔가 도전할 만한 일자리, 도전할 만한 창업의 기회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동기부여를 시켜주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벌어진 건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목격했고 예컨대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문과생들에게 강의합니다. 네. 그럼 굉장히 통계학도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코딩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이제 일자리에 대한 전망, 이 자격증을 따고 이러이러한 인턴십을 하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에 공모하다 보면 갈 수 있을 거야라고 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뭐 밤새 가고 뭐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막 보여주고 같이 막 PT도 연습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없고 기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지방대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원인을 한 가지, 두 가지로만을 꼽을 수 없겠죠. 우리 남궁민 뉴스큐레이터가요. 앞서 이야기 나온 것 외에도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는 많이 쓰는 말이 된 벚꽃 피는 순으로 지방대가 문을 닫는다.
이 얘기 속에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에서 먼 거리로 대학들이 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한동대 같이 지금도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대학들도 단지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는 건데요. 이 근저에는 바로 서울 중심 수도권 선호 현상이 결국은 거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이걸 가속화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 재정 지원을 수도권 대학은 학교당 평균 225억 원을 받지만 지방대는 121억 원,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특히 대학의 중요한 경쟁력인 연구개발 지원은 더욱 차이가 나는데요. 지방대는 학교당 52억 원을 받는 데 반해 수도권 대학은 149억 원을 받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물론 성과가 좋은 학교, 이런 연구 인프라가 좋은 학교에 더 연구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이 악순환에 접어들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한번 뒤처진 학교를 더 뒤처지게 만들고 이 사회적 낙인과 맞물려 가지고 지방대 자체가 경쟁을 어떻게 해보려고 도전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지방대를 왜 굳이 살려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방대는 지역사회에서 단순히 교육기관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대 하나가 지자체 단위에서 하나의 큰 대공장입니다. 하나의 산업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예전에 거제에 좀 있었는데 거제에 양대 조선소가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각각 정규직 직원이 10,000명씩이거든요. 근데 한 개의 조선소하고 대학의 규모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럼 1만 명이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1만에서 뭐 1만 몇 천까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교직원과 교수와 뭐 그다음에 학생연구원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역에 있는 이제 원룸, 뭐 하숙이나 이제 뭐 자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학원도 있을 거고 이 전체를 생각하면 이거 자체가 그냥 부양하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있는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역이 마산하포구인데요. 창원시 마산하포구인데 거기서 경남대학교가 없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일단 첫 번째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0살은 뛸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다 빠진다고 보면 그냥 바로 노령화된 도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소비 여력도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의 거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라는 접근을 갖고 생각하면 어떤 지자체를 살릴 거냐 말 거냐의 의사결정하고 사실은 좀 맞물려 있을 수준의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학이 사라지고요, 학생들이 모두 떠나게 되면은 그 지역 사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캠퍼스가 지역에서 사라지면서 그야말로 유령 도시로 변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 죽었죠. 다 죽었다가 한 10년 가까이 죽었어요. 아니 좀 바뀌어 있었어요. 학생들 떠나고 다 되어 있다가 한 10년 가까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는 완전 다운되어 있었지. 100% 못하죠. 100%. 100%에 1000% 못하죠. 뭐. 97년도 98년도나 한 학기에 한 1000명 가까이 모집했거든요. 그 전체 거의 한 3만 정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 저번 바닥에 한 2,000-3,000명의 아들이 완전히 뭐 진짜 뭐 사건 났다 이런 그 정도였죠. 말 못하죠. 지금 아무도 없고. 내가 원래 되고 있었는데 학교 96년도에 내가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2층에서 문구점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이용했죠. 근데 여기 지금 있는 집들이 좀 학생들 보고 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7년도에 좀 더 줄을 붙여가지고 97년도 이후에 집 지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 꼴대에 다 지은 자, 영상을 보니까요, 지방대의 소멸은 바로 지역의 위기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야대 고령 캠퍼스가 김해 캠퍼스와 통폐합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남궁민 큐레이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대학이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은 사례가 고령군 가야대 이전 사례입니다.
1993년에 이 대학이 고령군의 문을 열었는데요. 한동안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서 1990년대 후반에는 학생이 3,000명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당시 고령군 인구가 3만 명이었다 보니 10분의 1 가까이가 대학이 차지하는 그런 대학촌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 대학이 김해시로 옮겨가면서 위기가 시작됐는데요. 식당이 문을 닫고 원룸들이 사람을 못 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됐고 안 그래도 취약한 지방도시의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대가 사라질 경우 지역 자체가 공동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대 위기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다면요. 지금부터는 해법을 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도 지방대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어떤 정책인지 남구민 뉴스 큐레이터가 짚어줄까요? 예,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에 이 지방대 문제에 상당한 권한을 넘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이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방대가 각자 지자체와 보폭을 맞춰서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운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 예산 운영, 학과의 신설 폐쇄, 통합 그리고 어떤 교과 운영 커리큘럼 자체를 지역에서 그리고 지방대에게 상당한 권한을 줘서 맡기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는 철강이 발전된 도시라면 지역에 있는 대학과 철강에 강화된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고 여기에 만든 학과는 신설 혹은 폐쇄, 통합을 자유롭게 하겠다. 중앙정부, 즉 교육부가 별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일부 좀 우려가 되어진다면 아마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전문성 혹은 또 지역의 산업 구조, 또 재정적인 상황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를 통해 대학을 지원할 때 지역 간 균형에 있어서 혹시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한편으로 저희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수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이 나름대로 특성화하여 대학을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소수의 국립대 중심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이어질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한편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왕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업이고 또 대학 발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그 지원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회복하고 발전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작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라이즈 계획 안에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대 폐교 지원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지방대 살리기를 하자는 건데 갑자기 폐교를 지원하는 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지방의 좀비 대학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의 기반이 다 무너졌고 학생들의 입학도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 그렇다면 사실 문을 닫아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못 닫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문을 닫으려면 그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학 입장에선 얼마라도 수입이 들어온다면 폐교를 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 또 대학은 일정한 지원금을 받고 하다 보니 공적인 자원이 낭비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도 어느 정도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좀 퇴출하도록 만들어준다는 폐교 지원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 꼽히는 게 소형 특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대학 하면 뭐 문과 계열, 이공 계열 다 있는 종합 대학들을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지방대가 이 규모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강한 학과들 몇 개만 남겨서 예를 들면 조선소가 있는 학교 주변에서는 조선 관련 학과 서너 개만 남기고 다른 거에 문을 닫아서 여기에만 자원을 집중해서 정말 최고가 되는 그런 경쟁력을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수도권 정원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떤 경쟁력이 없는 지방대가 문을 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대란 이유만으로 문을 닫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해에 지금 서울의 큰 대형 대학은 4,5천 명씩 학부생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다 가고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지방대 경쟁력이 다시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서울의 정원 조정과 함께 지방대 경쟁력 강화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분의 입장이나 관심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더불어서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그 해법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어떤 요구에 맞추는 과정 자체가 전공이 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질문이냐면요. 고등교육의 의미가 직업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많이 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미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지역들의 주별로 있는 학교 중에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많잖아요. 거기 다 교양교육합니다.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글쓰기하고 많이 읽고 쓰고 토론하고 이런 거 주로 하고요. 이공계 학생들은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수학적 사고하고 역학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 다 취업돼요. 다시 말하면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교육 수준에서 갖춰야 되는 그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자꾸 어떤 산업이나 지역이 원하는 전공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AI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대체된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기본기가 더 많이 중시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역이 특화된 전공을 만들기보다는 굉장히 내실 있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예컨대 아주 사소한 거지만 뭐 근로계약서 하나 제대로 못 쓸 정도, 이 문건을 제대로 읽을 수준도 안 되는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특성화된 어떤 전공보다는 그런 역량을, 기본 역량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청록 기획처장님께서는요, 앞서 드린 질문에 보태서요, 한동대가 또 역시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향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 또 대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의 그동안의 교육의 성과와 노력이 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지역의 발전과 또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그리고 또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현안들이 무엇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계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빙랩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른바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 이렇게 불리워지는 그러한 어떤 수업의 방식들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고 그것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면 지역 발전에 아마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래도 대학의 경쟁력을 한편에서는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를 어떻게 하면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처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지방 대학의 발전의 문제는 지역 사회 발전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지역의 대학들이 어렵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지방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 여론이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지방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도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아마 대학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만큼 더 그 가치를 같이 느끼면서 함께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학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느끼고 같이 노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저는 연결성이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개개 대학이, 개개 학과가, 개개 교수가, 개개 학생이 노력하기에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의 문제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 같고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끼리 연계망도 굉장히 강화돼야 되고, 근데 이제 대학원 같은 걸 개개 대학이 이제 운영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연구자를, 지역에 있는 필요한 연구자를 키울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나올 건데, 그럴 때 이제 개별 학과나 개별 대학이 풀 수 있는 문제의 선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종류의 전문가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좀 연결성도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고려하면서 논의를 많이 하다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지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궁민 뉴스 큐레이터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 해주실까요? 예,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어떤 지방대 총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지방대가 힘든 적은 없었다. 수도권, 서울 평중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야대 고령 캠퍼스 총장님이시고 이 인터뷰의 일시가 1999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세대 동안 무엇을 해왔나 하면 현실적으로 바뀐 건 거의 없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니까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처럼 지금은 지방대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저거 없어져도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없어지고 나면 그리고 없어진 지역들을 봤을 땐 정말 지역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 그리고 대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관점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 대학교의 위기는요, 지역 사회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자면은요, 지방 대학들은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 대학의 자구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정부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